넷플릭스 추천작 7개를 들고 왔습니다. 망작은 없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메이드라는 동명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청소부가 된 미혼모에 대한 기록이며 아이와 함께 그녀가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감정이입이 특징입니다. 몇몇 인물 간의 관계는 한국의 정서, 보통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덜어 존재하지만 감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추천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을 피해서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생존에 대한 투쟁을 그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입니다. 스위트홈은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인간에 대한 숨겨진 내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그런 크리처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체가 불분명한 괴물들처럼 사람들 이면에 숨겨진 부분들이 이야기의 메인이고 이러한 부분이 재미의 포인트가 됩니다. 마치 시청자들과 펼치는 퍼즐 게임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전혀 스윗해 보이지 않는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아파트 주민 한 사람이 퍼즐 조각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호흡이 툭툭 끊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초기 에피소드만 이러니까 좀 참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캐스팅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연기의 호불호는 있었지만 해당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욱은 분장을 해도 참 멋지더라고요. 연기력과는 뭐 상관없이요. 스위트홈 추천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의외로 덜 회자돼서 좀 놀랐습니다. 블랙팬서로 흔히들 알고 있지만 연기력이 훌륭해서 다른 작품들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던 체드윅 보스만의 유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작인 동시에 이 작품 자체도 매우 훌륭했고요. 영화는 미국의 전설적인 블루스 가수가 본인의 앨범을 만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가수의 개인적인 모습과 더불어 블랙바텀이란 영화의 제목처럼 억압된 자유에 대한 투쟁, 즉 흑인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명의 연극을 각색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연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배우들의 연기에만 집중되는 모습은 연출에 있어 살짝 단점입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에런 소킨이란 이름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영화입니다. 역사의 기록인 시카고 7인 재판을 기초로 했고 당시에 추악했던 재판을 아주 잘 회상시켜줍니다. 에런 소킨답게 대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부분도 모두 까발리는 편이지만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소 계산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런 소킨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추천합니다. 정치물 혹은 재판물 좋아하신다면 꼭 보세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배우 톰 행크스가 손잡벌되는 배우와 함께 만든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기승이던 시절 극장에 못 걸리고 넷플릭스가 사서 넷플릭스로 직행했던 슬픈 사연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한두 편은 아니지만 이 작품은 큰 신문사나 TV가 없던 남북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미국을 떠돌며 뉴스를 전파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없고 뉴스를 접하기도 힘든 작은 마을에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뉴스를 읽어주고 돈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물론 팩트체크가 안 된 뉴스들도 덜어 있기에 이런 내용들은 영화의 배경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황량한 시절에 미국을 떠도는 영화인 만큼 일종의 로드무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학적인 부분에도 공을 많이 들였고요. 촬영된 풍경들이 매우 아름답고 정말 고풍스럽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와 더불어 밝은 메시지까지 조화를 잘 이룬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비록 스토리는 모두 허구지만 체스 게임의 예술적인 이미지는 체스에 대해 1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까지도 체스에 대해 찾아볼 만큼 아주 크게 어필한 작품입니다. 멋들어진 그림에 멋들어진 이야기가 잘 섞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았었기에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도 되고요. 퀸스 갬빗은 예측이 가능한 스토리를 훌륭한 연출로 잘 포장했습니다. 빠른 진행으로 지루할 틈을 일단 주지 않았고 안 그래도 고풍스러운 미장센에 CG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는 재미까지 상당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적은 작품들이 바로 시리즈입니다. 시즌제가 아닌 한 번의 시리즈로 결말까지 내는 작품들이죠.
퀸스 갬빗은 여기에 딱 맞는 케이스입니다. 정말 딱 맞는 케이스죠. 지루하지 않은 드라마, 가볍게 볼 수 있는 캔디 같은 드라마. 제작진이 같은 섹스 앤 더 시티의 하위 호환 버전인 I'm Emily. 에밀리 파리에 가다입니다. 정직한 제목처럼 프랑스를 동경하는 에밀리라는 미국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인 이유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면서 에밀리가 겪는 파리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다분히 시트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의 반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중하지 않은 단순히 예쁘게 꾸민 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반면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섹스 앤 더 시티의 하위 호환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작품의 깊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추천합니다. 아니 왜 오냐고 갑자기? 너 조울증이야? 그게